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최종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오영훈 예비후보였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도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오영훈 예비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문대림 예비후보가 유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직 정확한 득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로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영훈 문대림 두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삼다수 민영화, 제주 카로텔 매입 등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영훈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제주시의 국회의원 선거도 관심인데요. 오 후보가 오늘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고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 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을 열 예정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제주도지사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새 정부 정책 과제 중에 지역이 명시된 건 제주를 포함해 4곳인데요. 제주는 대선 과정부터 공언해온 제주 제2공항의 조속 착공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과 자율, 희망을 지역균형 발전의 화두로 내세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 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15개 국정과제도 정리했는데 10번째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한 성장 거점 형성에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된 건 세종시와 대구, 새만금과 제주 4곳이었습니다. 17개 시도별 정책과제도 15개씩 발표한 가운데 제주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언했던 제2공항과 관련된 공약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영계 배후도시 조성과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를 명시했습니다. 관광청 신설과 크루즈 모항, 해양 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등 개발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3 해결과 청정제주, 물류기본권, 문화 분야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선언 수준에서 정책 과제가 정리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지방에 가칭 기회발전 특구를 설치해 각종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개발 지상주의로 쏠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 환경 수용력 문제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청정 제주라는 추상적인 공약과 더불어서 사실 제2공항이라든지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개발 위주의 방향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공약이거든요. 인수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지역을 돌며 이번 정책과제 설명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맞춰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등봉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 4곳 중 1곳은 전직 공무원들이 직원으로 있었고 2곳의 대표는 원희룡 후보자의 이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등봉 도시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제주 지역 기업은 건설업체 3곳과 용역업체 1곳 등 모두 4곳.
이 가운데 용역업체인 리현기술단은 원희룡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대표와 전직 공무원 채용 등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리현기술단의 대표이사는 정모 씨와 남기춘 변호사, 윤석열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원희룡 후보자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출신 공무원인 이모 씨가 부회장을 맡았고 도시건설국장 출신 고모 씨도 합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 측근은 남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과는 윤 당선인이 중앙지검에 취임할 당시 인연을 끊었고 제주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원희룡 후보자와는 만난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인 정모 씨는 전직 공무원인 이 씨는 친한 사이일 뿐이고 고 씨는 사업자 선정 이후 3개월 정도 근무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시점엔 없었잖아요. 어차피 작년 2월인가 들어왔다가 5월에 나갔으니까. 그 전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원희룡 전 지사가 거주했던 타운하우스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3세대가 거주하는 단지 안에서 이웃 2명이 개발사업 참여업체 대표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들은 타운하우스는 개별 소유이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배우자가 집을 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단지 안에서도 만난 적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매매과정에 저희가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면서 마주친 적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개발 사업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2일 예정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제주 시내 한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나 업주 부부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업주 남편이 기름통을 들고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남긴 CCTV를 확보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에서 한 남성이 급히 뛰어나오고 이어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하고 119 구급차도 따라 들어옵니다. 새벽 3시 50분쯤 시작된 불은 노래방 내부와 복도를 모두 태웠습니다. 이모 불났어 빨리 와봐 하더라고.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연기가 많이 찼고 냄새가 나더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지하 1층에 있던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래 연습장 업주인 58살 여성과 62살 남편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이 난 4층짜리 건물 지하 노래 연습장에는 숨진 업주 부부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는데 경찰은 CCTV 화면에서 불이 나기 전 남편이 기름통을 들고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노래 연습장 방 안에서는 기름을 뿌린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감시 결과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화의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 불화가 있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37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6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2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5,9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중증 환자는 8명으로 추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도중 숨진 12개월 영아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 과실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유족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약물 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2개월 영아가 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축구장 8배 면적인 임야 6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59살 A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의 임야 6만여 제곱미터의 관광 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중장비로 나무 1,400여 그루를 베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만들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